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인사.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6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원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C 드라이브에 있는 아이큐브 코어에 아이큐브 코어 DB 요 안에 기존 DB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태치 안에 있는 파일도 삭제해 주시고, 네, 저희 카페 자료실에 있는 자료 옮겨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원하실 때는 프로그램 꼭 닫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DB가 조금 볼륨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는요. 자, 다시 아이큐브 코어 오셔서 리스토어 쪽에 코어 큐브 리스토어 누르셔서 복원해 주시면 되는데요. 복원하실 때는 DB를 붙여놨던 경로를 알려주셔야 복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2개 파일이 다 붙여지고 나서 저절로 창이 닫힐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 복원해 보신 다음에 이게 풀어보시는 이런 연습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2개 다 붙여진 다음에는 반드시 저절로 창이 닫힐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복원하는 거 처음에는 좀 낯설고 좀 잘 안 되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수고롭더라도 반드시 복원하셔서 시뮬레이션 문제 같이 해 보셨으면 해요. 힘내시고요. 네, 그대로 창 닫힐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나서 프로그램 열고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열고 시작해 볼게요. 인사 1급이고요. 회사 B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어요. 네, 회계 인사 1급 회사 B 2004번이고요. 장미란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해주시고요. 네,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당회사의 기초사원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로 등록된 사원의 등록 내역에 대해 알맞지 않은 것은 인데요. 요거는 시스템 관리 쪽에 있는 회사 등록 정보에 사원 등록에서
사용자로 등록된 사람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우선 부선언과 공란으로 하셔서 조회하신 후에 사용자만 체크하시면 장미란 이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내용들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회 권한은 회사고요. 그리고 품위서 결하는 승인. 네, 미결로 되어 있네요. 틀렸네요. 네, 그래서 2번이 정답. 인사입력 방식은 미결이고요. 회계는 승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품위서 권한이 미결이다가 틀렸습니다. 2번 문제. 당회사의 기초 시스템 환경 설정을 확인하고 다음 중 그 내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자, 시스템 환경 설정 쪽이니까 회사 등록 정보에 있는 시스템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공통 쪽을 보겠습니다. 네, 끝전 단수 처리 유형이 절상 틀렸네요. 절사죠. 네, 그리고 네, 인사 구분 더존 스마트 연말정산 사용 여부 사용이다. 네, 요거는 인사 쪽에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사용인데 사용으로 되어 있네요. 틀렸고요. 3번은요. 공통 쪽으로 다시 오셔서 공통 구분의 비율 퍼센트 요거죠. 비율 퍼센트 네, 부예요. 부. 근데 여로 되어 있다 했으니 틀렸고 4번은요. 공통 구분 쪽에 환율 소수점 자리인데요. 환율 소수점은 네, 소수점 3까지 표기한다. 네, 4번이 정답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들 읽어내세요 라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당회사 기초회사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인사일급 회사비 회사 등록 정보로 알맞지 않은 것. 네, 요거 회사 등록조에 가시면요. 네, 인사일급 회사비 여기 우리가 로그인해 들어온 쪽이 세팅값으로 뜨고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회사 종목은 레저이다. 네, 맞고요. 2번 업대 제조 도매 맞고요. 3번 설립 및 개업일은 2004년 11월 1일. 설립일은 1일인데요. 개업은 20날 했네요. 네, 3번이 틀렸습니다. 네, 회계연도는 15기니까 맞았고요. 네, 정답은 3번. 4번 문제. 자, 2018년도 기속 사회보험 각각 요율을 확인하고 실제 급여 계산 시 적용될 근로자 개인부담 사회보험 요율인데요. 자, 요거는 네, 기초정보관리 쪽, 인사급여관리 쪽에 있는 기초환경 설정 쪽에 가셔서 사회보험 환경 등록 쪽에 가시면 요율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2018년도니까 네, 2018년도로 해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봤을 때요. 1번 고용 근로자 개인 부담 알맞은 것을 찾는 거고요. 자, 산재는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아예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2번 국민연금 요율은요. 개인 부담금 4.5기 때문에 2.25 틀렸습니다. 네, 3번 건강보험 요율은 네, 3.12. 네, 건강보험 부담률은요. 개인 부담금과 회사 부담률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50%만큼만 개인 부담분이 되겠어요. 3.12. 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요. 자, 고용보험 네, 요거 0.65가 개인 부담분입니다. 다른 거는 사업자 부담률이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4번은 정답 3번입니다. 네, 5번 문제. 주임 직급의 호봉을 아래 보기와 같이 복사하여 등록하고자 합니다. 네, 910 주임 직급의 호봉 등록을 완료하고요. 750 기준의 호봉 합계는 인데요. 자, 요거는 기초환경 설정에 호봉 테이블 등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주임 직급 910번이고요. 네, 2019년 1월자로 새로운 호봉을 네, 등록할 건데요. 일단은 호봉 복사를 주임 직급에 최근 호봉 이력을 가져오세요 했으니까 주임 직급에서 최근 이력 적용을 해서 가져왔고요. 이런 다음에 일괄 인상을 통해서 인상을 할 건데 지금 보니까 기본금 8%, 급포수당 5% 해서 정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었던 거는요. 750의 네, 합계 3627,000에서 정답 4번이네요.
6번 2018년도 12월 기소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확인하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들어가시고요. 네, 2018년도 12월이네요. 2018년도 12월 엔터 하시고요. 네, 보시면 동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급여 상여가 동시에 지급되네요. 1번이 정답. 네, 그리고 상여 같은 경우는 생산직만 되어 있어서 2번 틀린 거. 네, 3번 지문. 네,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를 네, 자동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사용자 직접 선택 아닙니다. 그리고 4번은요.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내에 네, 입사자, 퇴사자 제외되어 있어요. 일수만큼 아니라서 틀렸고 정답은 1번이네요. 7번 문제 2018년도 귀속 모든 사업장의 교육별 사원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500 승진자 내부교육 이수자인데요. 자, 요거는 인사관리 쪽에 교육 현황 쪽을 가볼까요? 네, 교육별 사원 현황을 봤을 때, 자, 승진자 내부 교육의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수자는 네, 사원별 교육 현황으로 가볼까요? 네, 사원별 교육 현황에서 봤을 때, 승진자 내부 교육, 네. 네, 그리고, 네, 사원별 교육 현황으로 가서 볼게요. 네, 네, 김성실, 네, 교육기간, 네, 네, 김성실이, 네, 16번째 있고요. 승진자 내부교육 미이수, 네, 그리고 성현오 해서 성현오 30번째, 네, 이수했네요. 네, 2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종남도 미이수, 그리고 장기영도 미이수. 정답은 2번으로 해서요. 사원별 교육 현황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네, 8번은요. 하반기 인사 발령을 사원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강용 사원의 발령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인사관리의 인사 발령 공고 쪽을 가서 저는 봤고요. 네, 11월 30날짜에 해당되는 최강용의 세부 발령 내용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직급 사원에서 사원이니까 변동 없고 2번 재직 구분 재직 대기 상태 아니죠? 2번 틀렸고. 네, 3번은요. 총무부 이동 없어요. 3번도 틀렸고 1조에서 2조로 과거 1조에서 2조가 아니라요. 현재 1조에서 발령 후 2조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1번 해서 직급은 변동이 없습니다가 정답입니다. 네, 9번. 자, 당회사는 개인 역량 향상 목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격수당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수당 총 지급액인데요. 자, 퇴사자 제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면허 어학시험 같은 경우는요. 사원정보 현황에서 내용 보시면 되고요. 네, 자격 면허 쪽으로 해서 자격증 ERP 정보관리사 1급으로 하시면 되고요. 퇴직 제외를 꼭 클릭해 주시면 네, 정보가 네, 잘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수당 여부가 해당인 사람에 대한 부분 네, 4명 있죠. 그래서 총 8만 원. 정답 2번. 네, 10번은요. 자, 2018년도 귀속 모든 사업장 기준으로 인사고과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3분기 인사고과 해당되는 걸로 해서 등급 1등급인 사람을 찾으세요 라는 거네요. 네, 인사고과 상벌 현황 오시면 되고요. 네, 고과명 2018년도 3분기 퇴사자 제외. 모든 사업장이니까 사업장 공랑. 네, 조회해 주시면 되고요. 네, 1등급 고과자니까 네, 1등급 1명. 네, 박성호네요. 3분기 11월 26일 퇴사자 제외.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등급, 네, 모든 사업장 1등급. 잠시만 다시 보겠습니다. 네, 2018년도 3분기 인사고가 네, 사업장 모두고요. 퇴사자 포함이네요. 네, 포함했을 때 네, 해당자니까요. 열어서 볼까요? 네, 1등급이 1명, 2명, 3명 있는데 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박성호, 이서윤, 강민주. 네, 그 중에 이서윤만 있네요. 보기에.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퇴사자 포함 여부였어요. 네,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고. 정답 2번. 네, 11번은요. 본사사업장 기준으로 2018년도 10월 기소 급상여 소득에 대한 이체 하나입니다. 무급자 제외. 네, 그래서 요거는 급여관리 쪽에 있는 급상여 이체 현황 가시면 되고요. 네, 급상여 부분이고 2018년도 10월이네요. 네, 지급일 되어 있는 거 네, 해주시고 무급자는 네, 제외. 본사 사업장이니까 본사만 클릭. 네, 이렇게 했을 때요. 알맞은 것을 찾으세요인데요. 네, 사업장이 지금 회사 본사로 안 돼 있죠. 네, 다시 했을 때 되어 있네요. 네. 자, 알맞은 것입니다. 국민은행 소개 네, 틀렸고요. 기업은행 소개도 틀렸고. 신한은행 맞았네요. 3번 정답입니다. 네, 12번은요. 3분기 동안 생산부 박성호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및 자격수당 쪽이네요. 네, 요거 네, 사원별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이니까 네, 월별 급상여 쪽으로 가도 무방합니다. 네, 2018년도 3분기니까요. 7월부터 2018년도 9월 지급 구분은요. 네, 그냥 두시면 되겠네요. 네, 사업장 조회 네. 네, 박성호 사원이 네, 여기 생산부 쪽에 있고요. 연장근로수당과 네, 자격수당 여기 있네요. 연장, 자격. 정답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사원별 이런 데 들어가셔도 무방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뭐 수당별도 괜찮고요. 예, 이렇게 여러분께서 찾으시는 메뉴도 다 괜찮으니까요. 편한 메뉴를 계속 찾아가세요. 아셨죠? 13번은요. 자, 11월 10일 입사한 이민성 사원에 대해서 수습직 급여 계산 기준을 적용하기자 합니다. 라는 거. 자, 수습직 계산에 필요한 설정을 직접 등록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자, 인사정보 수습 적용 여러 바꿨고요. 바꿔야 되고요. 자, 인사정보 등록에 있는 이민성 사원에 대해서 저기 재직정보 쪽에 수습 적용 여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실 일은 기초환경 설정에 있는 인사급여 환경 설정 쪽에 지금 수습직 대한 내용이 없어요. 네, 3개월인 건 그냥 두시면 되고요. 급여 계산은 1할, 지급률은 70%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요. 11월 이민성 사원 급여 계산 해보래요. 급여 관리에 있는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가셔서 2018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눌러주시고요. 이민성 사원 입사자 22번 줄에 있는 이민성 사원만 체크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구하라는 거는 실제 지급받을 금액이라서
차인 지급액 여기 찾으시면 됩니다. 215413601 1번 정답. 14번은요.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지급 형태를 구분해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일용직 대상자를 직접 추가하래요. 그래서 일용직 관리 쪽에 있는 일용직 급여 지급 일자 등록에 가셔서 2018년도 11월 기준으로 매일 지급인 걸 선택하셔서 조회하시면 해당자들 나오고요. 자, 이 사원 리스트에 있는 사원들을 여기 일용직 급여 대상자라는 바구니에 매일 지급이 되는 바구니에 넣어주시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생산부, 네, 자재부, 격리부 해당되는 사람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3명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오셔서 2018년도 11월자로 해서 지급일, 매일 지급 조회하시면 대상자들 다 나오고요. 3명 다 클릭하셔서 체크하셔서 일괄 적용, 네, 평일 9시간, 비과세 신고 제외 8,000원 적용해 주시면 적용이 되고요. 구하라는 건 총 비과세 신고분이니까 급여 총액 탭에 있는 비과세 신고분 56800004번이 정답이네요. 15번입니다. 11월 기속 상여 지급일을 추가 등록하고자 한다라고 했고요. 자, 지급일을 보기와 같이 직접 등록을 한 다음에 네, 하라고 했으니까 자, 기초학년 설정에 있는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쪽에 오셔서요. 2018년도 11월에 급여 해당되는 거를 직접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지급일자 11월 31일자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전월 복사를 하라고 하네요. 7월 거를. 그래서 7월 거 상여 요 10번째 있는 요 상여를 확인해서 복사해 오시면 되고요. 네, 복사해 온 다음에는 지급일자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바꿔주셔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 대상 기간은 네, 그대로 되어 있네요. 네,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모든 사업장 생산지 월급을 추가하라고 해서 지금 생산지 1급만 있는데요. 자, 일괄 등록을 통해서요. 사업장은 전체 확인하신 다음에 네, 상여 지급 대상 기간 7월 1일, 7월 31일자로 하신 다음에 네, 생산지 월급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본사 인천지점 월급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11월 기속 지급 대상자로 알맞지 않은 것이니까 네, 요거는요. 급여를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가셔서요. 11월 기준으로 해서 상여 쪽으로 해서 조회를 눌러주시면 네, 대상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없는 사람 찾아라 라는 부분이니까 김소영, 오진영, 한국민은 있고 네, 3번 장기영이 없죠. 이렇게 확인까지만 하시면 되세요. 정답 3번이고요. 16번은요. 지각주택 외출에 따른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기속 급여 구분 홍진표 사원의 차감 금액이네요. 네, 이거는 책정임금 시급이 나왔기 때문에 인사등록 정보에 들어가셔서 책정임금부터 확인해야겠네요. 홍진표 사원은요. 자, 여기 10번째 있고요. 급여정보 탭에 있는 하단 여기에 책정임금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F3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시급이 조회가 됩니다. 15270만큼이 책정임금 시급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근태 쪽으로 봐서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2018년도 11월이고요. 급여 쪽으로 오셔서 조회 누르시면 홍진표 사원 나오고요. 홍진표 사원, 네. 지각 조퇴 25분, 1시간 30분, 1시간 20분이라서 30분 단위로 있으면 암산으로도 되는데 네, 분 단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 단위를 다 더하신 다음에 시간 단위로 환산을 할 거예요. 25분에다가
조퇴시간 1시간 30분이니까 90분 더하기 외출시간 1시간 20분이니까 80분을 더하신 다음에요. 나누기 60분을 하시면 3.25로 환산이 되고요. 곱하기 책정임금 시급 15270 49627인데요. 원단이 절사니까 49620 하시면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일용직 사원에 대해 지급 형태 구분해서 급여 지급이고요. 11월 기속 일용직 급여 계산 시 지급 형태 대상자의 총소득세입니다. 요거는요. 일용직 쪽이니까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오셔서요. 11월 기속인 상태에서 일정 기간 지급으로 선택해 주시고 조회하시면 대상자 나오고요. 전체 선택, 일괄 적용, 평일 8시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주시고요. 구하라는 건 총소득세니까 급여총액 대비에 있는 소득세 59400 구하시면 되는 문제. 정답 4번이고요. 18번 문제는요. 오진영 사원에 대한 책정임금을 보기와 같이 재계약하고자 했습니다. 책정임금 부분은요. 인사정보 등록에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오진영 사원 8번째 있고요. 급여정보 탭의 하단이 책정임금 하시는 부분이고요. 2018년도 11월부로 새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F3, 별표로 되어 있으면 컨트롤 F3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연봉만 눌러주시면요. 전체 시급이 나오고요. 시급 다 환산돼서 나오고요. 연봉 넣고 나서 11월 급여 작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1월 급여 작업을 하러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가서 할 거고요. 11월 달에 있는 급여 쪽으로 가셔서 조회 누르시면 되고 오진영 사원만 체크하셔서요. 급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요. 139770이네요. 정답 2번. 19번은요. 자, 퇴직 추계 총액 기준으로 30%만큼 충당 부채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퇴직금 추계 코드를 직접 등록을 하고 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금액을 찾으라고 했으니 이거는 퇴직 정상관리 쪽에 가셔서 퇴직금 추계 쪽으로 가셔서요. 추계 코드 먼저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2018년도 11월 기준으로 있어요. 있고요. 여기 있는 거에다가 대상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원 계정하고요. 사원 계정인데요. 회사 본사의 임원과 사원 계정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추계 코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맨 오른쪽 하단 보시면 464278540 요거고요. 468278540 여기에다가 30%니까 0.3만큼만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14048356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금액이 틀리네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계 코드 쪽으로 가서 퇴직 추계액 쪽에 있는 회사 본사의 임원과 사원 계정만 해서 기준연을 11월로 해서 확인을 했고요. 다시 오셔서 했습니다. 464278540 464278540에 곱하기 0.3 139283562 맞게 나왔는데 제가 조금 숫자를 잘못 넣었나 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0번은요. 박용덕 사원 11월 16일자 중도정산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계산식 변경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급일자 부분 이런 부분도 모두
보기에 따라서 해야 되네요. 네, 요거는 퇴직 정산관리 쪽에 있는 퇴직 기준 설정 쪽으로 가주시면 되는데요. 네, 마감 취소를 눌러서 활성화 해주시고요. 네, 일단은 평균 임금 계산과 퇴직금 계산 쪽을 네, 여기 기본 설정에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네, 평균 임금은 1평균, 퇴직금 계산은 1할로해서 변경 확인해 주시면 네, 1평균 1할로 네, 확인 변경이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급일 16일자로 중도 정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산 진행하는 부분. 네, 중도 정산할 경우에는요, 인사정보 등록에 네, 인적정보, 재직정보 탭에서 중도퇴사일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갈게요. 박용덕 사원, 네, 네, 중도퇴사일이 중간에 2009년 6월 30날짜로 네, 이력이 있네요. 그래서 요거 이력을 일단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30날짜. 그래서 중도정산을 다시 2018년도 11월 16일자로 네, 이렇게 중도퇴사일을 넣어줬고요. 자, 퇴직금 산정 쪽으로 오셔서 이제 산정을 할 거고요. 네, 2018년도로 해서 네, 지급일자는 네, 11월이니까 네,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본사니까 본사 해주시면 되겠고 중도정산 조회하시면 이런 멘트가 뜨고요. 이런 멘트가 뜬 다음에 확인하셔야 대상자 선정이 나옵니다. 네, 대상자 선정 그대로 여기서 본격적으로 귀속과 재직기준과 지급일자, 네, 퇴직일자, 신청일자 모두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사원코드 박용덕 체크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귀속과 지급 일 그런 것들 다 중도 신청일 퇴사일 다 확인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기산일 부분이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기산일을 인사정보 등록에 있던 부분에서 중도퇴사 이력이 있는 2009년 6월 30일 중도정산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요. 기산일,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기점이 되는 기산일은 그 일자가 기산일이라는 표현인데요. 2009년 7월 1일자부터 계산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2009년 7월 1일자로 하셔서 써주시면 돼요. 2009년 7월 1일자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일괄 계산 해주시면 네, 체크하고 일괄 계산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 그 다음에 급여 정보에 있는 퇴직금 정산 내역 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구하라는 건 퇴직소득세예요. 649680 정답 1번이고요. 퇴직금 쪽이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장에서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좀 뒤로 빼셔서 해주시는 것도 좀 요령인 것 같고요. 네, 21번 문제. 자, 3월 중도퇴사 연말정산 작업 진행했다라고 하시고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하고요. 김용수 사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세액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감면 코드 이렇게 넣어주셔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인사정보 등록 쪽에 가셔서 일단은 퇴직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퇴직자 쪽으로 탭으로 가시면 네, 김용수 사원 현재 네, 3월 11일자로 퇴직일 잘 되어 있는 거 확인됐고요. 이제 감면 쪽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급여정보 탭에서 감면 유형 여기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찾아주시면 되고요. T11 중소기업 취업 감면 예, 네, 여기네요. 요거를 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연말정산 관리 쪽에서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 쪽에 가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계속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13월이 아니라 해당 3월 태산 직접 월을 써주시면 되고요. 조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네, 정산자료 입력 쪽으로 가셔서 자, 여기 좀 크게 볼까요? 네, 이쪽에 세액공제 이쪽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강면 이쪽에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크게 안 되네요. 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으로 해서 네, 보면은 자, 추가 감면 대상 금액을 넣어주셔야 되니까 네, 네, 이렇게 숫자나 뭐 이렇게 F2 눌러주시면 이런 대상 창이 뜨고요. 그리고 나서 감면 대상 그 총 급여액은요. 자, 총 급여에서 감면 대상 금액이 전체가 아니라 요만큼만 감면 대상 금액이라서 넣어주시고 세액 계산해 주시면 네, 감면 대상 금액 56558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는 문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연말정산 쪽 내용들이 기존에 별로 안 나왔었는데 점차 좀 확대해서 나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2번 문제는요.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진행 현황 확인하고자 한다 했을 때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 세액공제 중에서 자녀 세액 공제 항목 세액의 총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요. 계속근로자니까 연말정산 현황 쪽에 가셔서 네, 2017년도 계속근무자라서요. 13월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모든 사업장 뭐 없으니까 그대로 조회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공제 부분이니까 공제 현황 쪽을 가셔서 쭉 오시면 네, 자녀 세액 공제 쪽이네요. 그래서 지금 세액 공제 쪽 쭉 가시면 소득공제 끝났고요. 세액공제 쪽으로 왔을 때 자녀세액공제 항목 이쪽에 있고요. 네, 총합은 여기 하단에 있는 638449 네, 여기 요거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은요. 자, 엄연의 사원의 2018년 귀속 징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연말정산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2018년도고요. 조회 누르시고 네, 사업장은 네, 어딘지 모르겠어요. 전체 했습니다. 조회 엄연의 사원이 네, 7번째 있고요. 엄연의 사원의 급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보입니다. 네, 지금 쭉 갔을 때 차감 원천징수 소득세니까 쭉 가세요. 차감 네,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여기까지 오셔서 64번 쪽에 있는 쪽 네, 369410이네요. 정답 4번입니다. 24번 문제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법이 아래 보기와 같이 변경됐습니다. 네, 지금 본점 일괄 신고로 바뀌었고요. 그랬을 때 근로소득 구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점 일괄 신고로 바꿔주시고 일반 데이터 반영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기초학년 설정에 인사급여 학년 설정 쪽으로 오시면 자, 신고기준 설정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본점 일괄 신고로 바꿔서요. 네, 바꾼 다음에 세무관리 쪽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여기 들어갔고요. 네, 2018년도고요. 신고사업장은 네, 본점이니까 네, 본사로 하시면 되죠. 네, 신고서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기준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급은 정기고요. 귀속은 10월, 지급은 11월, 소득처분 비해당, 네, 제출일자 이런 거 만지지 마시고 네, 이런 문구 나오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네, 매월 징수분은 전체 연말정산 소득세, 농특세 미적용 네, 그 상태로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근로소득 구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여기, 네, 45358-010.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본점 일가 신고인데, 본점으로 일가 신고가 지금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스템 관리 쪽이요. 사업장 등록 쪽에 있는 인천지점 쪽의 본점 여부가 부인 것과 이행사항 신고 구분이 이제 반기인 거를 월별로 바꿔서 월별로 되는 걸로 생성을 다시 해볼 거고요. 자, 여기 일단은 본점에 대한 부분은 이만큼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본사는 나와 있고요. 이제 2000번 지점을 따로 추가를 하셔서 각각 구한 다음에 총합을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조금 번거롭네요. 네, 2018년도 10월이고요. 2018년도 11월 이렇게 하셔서요. 네, 동일하게 인천 쪽도 동일한 적용으로 바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10월 11월 네, 그렇게 하면은 인천지점 쪽이 여기 총합이 떴습니다. 네, 3번 정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원천수 이상 신고서를요. 먼저 여기 회사 본사에서 먼저 했고요. 그러고 나서 사업장 등록에서 인천지점 원천 이행사항 신고분 월별로 바꿨고요. 그런 다음에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다시 회사 본사로 인천지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원천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와서 2018년도로 2000번 사업장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조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일단 금액은 나오긴 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좀 안 나오신다 하시면은 그냥 각각 따로따로 나온다 하시면은 그냥 합해주세요. 각각 총합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25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가 뭔가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네. 여튼 각각 나오게 되면 각각 그냥 더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총합이 나오게 되면 총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5번 문제는요. 회사 본사 사업장에 사회보험 취득관리 진행합니다. 진행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회보험 관리 쪽에 있는 사회보험 여기 취득관리 쪽 가시면 내용 나오고요. 네, 2018년도 기준으로 회사 본사 하면 김현주 사원 1명 나왔습니다. 네, 1번은요, 사회보험 자격 취득일이 10월 16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고일이에요. 취득일 이런 거는 이쪽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라는 부분이죠. 신고일이지 취득일이 아니에요. 정답은 1번이 틀렸다 바로 하시면 되고요. 국민연금 자격취득보험은 당연취득 그리고 3번 보기는요. 사회보험 취득관리 모든 신고급은 전체니까 3번도 맞는 보기. 4번 건강보험 보수총액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의 신고금액 동일. 건강보험 보수총액과 1636000과 고용보험 동일하네요. 정답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정답은 1번이 틀렸고요.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았네요. 6회차 문제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안 나오던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일단은 다 맞춰주시면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조금 어렵다 싶으신 것도 연습 통해서 익숙해지시면 더 좋으시겠고, 네, 이렇게 해서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